여러분 혹시 그런 상상해 본 적 있나요? '내가 살면서 번 돈을 다 합치면 얼마일까?' 예, 저는 정말 가끔씩 생각을 해 봐요.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번 돈을 합치면 이만큼이 되네.' 그러면은 정말 놀랍게도 '이만큼 벌었는데 이만큼 갖고 있다고?' 하면서 좀 섬뜩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돈을 까먹은 건 없어요. 그렇다면 제가 다 돈을 쓴 거잖아요, 오롯이. 그래서 내가 돈을 그렇다면 꽤나 많이 써본 건데 '내가 이 돈을 쓰면서 대체 어떤 것들을 알게 되었을까?' 그런 질문이 어느 날 딱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낭비라고도 할 수 있지만 어찌 보면 깨달음의 과정이었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 저의 지난 소비 여정에서 제가 알게 된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소비를 하면서 배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에 관찰한 미니멀리스트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같이 미니멀리스트들은 취향이 다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심지에서 '아 나도 미니멀리스트를 약간 지향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저는 생각해 봤어요. 그 사람들이 '어쩌면 물건이 더 적은데 왜 취향이 좋지?' 했는데 그 사람들이 미니멀을 결심하게 된 계기, 그 이전의 삶이 보통은 맥시멀을 한 번쯤은 경험을 해본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많은 물건을 사 봤고 그거를 내가 이제 고르고 남기는 과정에서 '나는 이걸 좋아해.' 취향을 찾아서 결국 미니멀리스트들이 좋은 안목과 취향을 갖게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쇼핑을 많이 한다고 고수가 되나?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물건을 쌓아 두기만 하고 택도 안 뜯은 물건들 정말 많이 갖고 있고 그럼에도 그 사람이 '패셔니스타인지는 내가 잘 모르겠다. 스타일이 좋은지는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니멀리스트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는 전혀 아니고요. 어쩌면 내 소비에 대해서 내가 한번 그거를 피드백해 보는 과정은 그다음 소비나 혹은 그다음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예전에 진짜 느꼈던 게 어릴 때 제가 본 그림 카페의 약간 좀 네임드인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되게 유명한 명성에 비해서 어린 제 눈에 봐도 그림을 그렇게 잘 그리는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정말 유명한 분들이랑 막 협업을 해서 같이 막 이렇게 뭔가 앤솔로지도 내고 막 그러는데 저는 딱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이 이렇게 되도록 주변에서 뭔가 피드백해 준 사람이 없을 것 같다.' 내지는 '이 사람은 오롯이 독학만 했을 것 같다.' 근데 아무에게도 지적을 받지 않고 스스로도 그걸 돌아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 그림을 좀 평가해 주세요."라고 내밀어 보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 열심에 취해서 오히려 잘못된 방향으로 저는 깊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림을 배운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독학도 좋기는 한데 내가 어느 정도는 배우고 그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는 알고 '내가 나중에 자습처럼 그림을 그리는 게 좋다.'라고 추천을 많이 해요. 근데 다시 돌아와서 소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쇼핑도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냥 내가 많이 산다고 잘 사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거를 내가 돌아보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한테 "이거 괜찮아? 이거 내가 샀는데 어때?" 하고 물어보는 과정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옷이 진짜 많고 항상 명품만 있는데 약간 그렇게 '잘 입는진 모르겠다.' 하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저 사람 옷 잘 입네.' 하는데 오히려 '아 저는 이 옷 10년 동안 입었어요. 이 옷은 제가 정말 잘 관리를 했어요.' 하는 밀라노나님 같은 멋진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후자가 되려면 적극적으로 자기 구매 경험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전자의 경우는 문제 해결을 구매로서 자꾸 해결을 하는 거예요, 피드백이 아니라. 근데 옷이 만약에 좀 나한테 잘 안 맞는 것 같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새 옷을 살 게 아니라 그 옷을 좀 살려 보거나 아니면 아깝더라도 버려 보는 경험이 전 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살려 보면 내가 잘 못 입었던 옷을 다시 잘 입는 방법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버려 보면은 '진짜 그런 실수는 하지 말아야겠다.'라면서 오히려 깨닫는 게 많아요. 저는 되게 비싼 흰 옷을 산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그냥 맨투맨이었는데 오염이 있는데 그게 안 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흰옷은 어쩌면 10만 원 이상 주고 사는 거
그거 진짜 부자들이나 하는 거다. 내가 아직 할 건 아니다." 해서 저는 제가 살 수 있는 흰옷의 가격대를 정해 놓기도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쇼핑을 하면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생각을 하고 피드백을 하고자 하면 배우는 게 굉장히 많다. 그래서 지금의 제가 어떻게 됐냐면요. 저 돈을 되게 많이 써 봤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진짜 신기하게 이제는 친구들이랑 쇼핑몰이나 어디를 가도 친구들은 사는데 저도 친구들 거 골라 주는데 저는 의외로 안 사는 경험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안 사는 이유 자체가 제가 이제 너무 많이 사서 집에 다 필요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아예 안 쓸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느 정도는 내가 충분하다고 느낄 정도로 마련하는 과정, 그리고 그 안에서 배우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돈을 너무 아끼기만 하지는 말고요. 일단은 여유가 되는 한에서는 좀 써 보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차츰 소비의 방향이 잡히거든요. 그렇게 하면 헛돈을 덜 쓰게 되고 나중에 무엇을 사도 성공률이 되게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믹서기를 샀어요. 닌자 블러스트를 샀는데 사실 그전에 막 믹서기에 대해서 되게 많은 걸 또 서치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아 나는 딱 주스, 스무디 먹는 정도로만 믹서를 쓸 것 같아.' 해 가지고 그걸 사니까 딱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그걸 모르고 '비싸면 좋은 걸까?' 하면서 막 세트 막 있잖아요. 막 초퍼도 되고 뭐도 되고 하는 이것저것 있는 큰 짐이 엄청 많은 그걸 샀겠죠, 집도 좁으면서. 근데 쇼핑을 많이 해 보다 보니까 '그런 거 사는 거는 신중해야 된다. 집에 공간이 있어야 된다.'를 알게 되니까 이렇게 조금 잘 사게 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무언가를 사도 실패를 덜 하니까 확실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쓰는 돈도 많이 절약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요. '결핍이 낭비를 만든다.' 누구나 결핍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결핍을 우리가 그냥 무시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소비로 거의 끝없이 채워지지 않은 채로 해결을 하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그 문제를 제대로 직시해서 건강하게 해결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축이 안 되는 사람들이 30대 넘어서도 있어요. 돈을 번 시간이 꽤 김에도. '왜 그런가?' 생각을 해 보니까 사실 그런 사람들은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예를 들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가 우울감이 심해. 그렇다면 그 문제가 물건이 부족해서나 도파민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의외로 화장실을 못 가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제가 최근에 진짜 너무나 충격적인 얘기를 들은 게 우울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화장실을 잘 못 간다고 하더라고요. 반면에 화장실을 잘 가는 사람들이 우울해질 확률이 굉장히 낮대요. 근데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살면서 '내가 화장실을 잘 간다. 쾌변을 잘한다.'라는 생각을 별로 해본 적이 없었고 저도 삶에 큰 문제가 없었거든요. 저는 정말 가정도 화목했고 제가 하고 싶은 꿈도 많이 이뤘어요. 근데도 저는 잔잔한 우울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어쩌면 화장실을 못 갔기 때문에 항상 '기분이 안 좋아서 그랬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약간 우울해. 항상 기분이 안 좋아. 내가 처져 있어. 그렇다면 뭔가를 살 게 아니라 어쩌면 그냥 내가 정말 똥을 잘 싸는 게 방법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목이 마를 때에도 액체류를 먹는다고 다 이게 갈증이 해소되는 게 아니라고. 이를테면 목이 마를 때에는 물이나 뭐 그런 걸 마셔 줘야지. 그럴 때 탄산음료나 커피를 마시면 오히려 몸에 수분이 더 부족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결핍을 대할 때에도 내가 그 결핍을 해결하는 방법을 해야지 그 뭔가 그 비슷해 보이는 탄산음료 같은 선택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저는 자신이 부족한 실력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장비로 해결하는 것도 그런 결핍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봐요. 이를테면은 그림을 시작하는데 아이패드부터 사거나 아니면 아이패드 프로를 사. 저는 그러면은 정말 그냥 머리가 띵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정말 그런 그림의 초심자인 경우 저는 괜찮은 그냥 한 5천 원짜리 노트랑 그건 다이소에서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그냥 연필이라든가 괜찮은 펜 이런 것만 있어도 그러니까 만 원 내로 다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막 1 0 0 원, 200만 원짜리 장비를 사고 나서 '이제 시작을 하면 잘할 수 있겠지?' 근데 물론 장비를 사는 게 이 한국인의 크나큰 기쁨이기 때문에 저도 이해를 해요. 하지만 내가 무언가 조금씩 더 나은 걸 사면서 내게 맞는 재료를 찾아가면서의 기쁨은 저는 그 아이패드를 사는 순간 다 사라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의 경우 제가 진짜 어릴 때 그냥 기억에 남는 게
프린트기 있잖아요 집에. 그 집에 프린트기가 있어서 그 안에 있는 A4 용지를 꺼내서 항상 낙서를 했던 기억이 나요. 제 첫 미술 도구는 그거였고요. 그러다가 제가 컴퓨터로 그림 그리는 거에 재미가 들린 거예요. 저는 꽤나 한 몇 년 동안 한 3-4년 정도 마우스로 그림을 그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우스로도 잘 그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정말 "시험 몇 점 넘으면 엄마 타블렛 사 주세요." 해 가지고 그때 심지어 제가 평균 점수가 한 1-2 점인가 모자랐어. 막 울었거든요, 너무 간절했으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타블렛을 사 주셨는데 그 타블렛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화면의 크기가 제 손바닥 반 정도 사이즈? 그러니까 정말 손가락을 뺀 손바닥만한 그런 사이즈였던 거죠. 그런 사이즈의 타블렛으로도 저는 그림을 잘 그렸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이제 하나씩 재료들을 업그레이드하면서 30색이 넘는 물감도 사 보고 색연필도 사 보고 유화도 해 보고 목탄도 써 보고 하면서 지금의 제가 돼서 이제 아이패드를 쓰면 그 아이패드 내에 있는 그 도구들의 특성을 다 이해하니까 그걸 잘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아이패드로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은 그 재미를 전 다 너무나 허무하게 건너뛰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이라는 건 어찌 보면은 선택권이잖아요. 근데 그 선택권을 결핍을 건강하게 해결하는 데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주도권을 갖고 말이죠. 근데 우리가 그 결핍에 끌려다니면 내 돈이 거기로 자꾸 새어나가면서 저는 불필요한 물건이나 옷을 많이 사는 것도 그런 결핍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마음에 안 들어. 그렇다면은 옷을 더 살 게 아니라 어쩌면 다이어트를 하는 게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직시를 하는 게 중요하다.' 소비의 가장 큰 구멍은 결핍에서 나오니까 결핍을 건강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하자.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싸고 좋은 걸 경험하는 거는 어떤 면에선 낭비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거는 소비의 기준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추구하는 소비의 기준이 있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가성비 있는 소비를 좋아해요. 제가 생각하는 물건의 가격은 딱 세 가지 구간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일단은 굉장히 좀 합리적인 가격대, 뭐 다이소 같은 그런 가격대의 물건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는 물건 퀄리티를 보장하는 조금 비싼 가격대, 뭐 가게로 치자면 올리브영 같은 그런 소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세 번째로는 퀄리티를 넘어 브랜드 가치가 있고 사치스러운 가격대, 이런 백화점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구간의 가격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물건 퀄리티를 보장하는 조금 비싼 가격대, 이 올리브영 구간의 제품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걸 이제 가방으로 예시를 들자면 한 3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의 가방이 저는 정말 좋은 품질의 가죽과 그리고 마감 그런 걸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결론부터 말하자면요. 그 세 가지 구간을 우리가 다 경험해 봐야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저는 그런 합리적인 2-3만 원대 유니클로 가방에서 디자이너 브랜드 가방 그리고 명품 가방까지 다 구매를 해 봤는데요. 제가 명품 가방을 사 보니까 뭐 저부터도 일단 그렇게 로고가 빡 박혀 있는 그런 걸 사진 않았지만 명품이 사실 명품 티 내려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 티를 내는 게 어떤 방식으로든 약간 부담스럽긴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편하게 아무 자리에나 좀 안 들고 가게 되는데 그게 제가 추구하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브랜드를 차라리 모르거나 로고가 안 보이는 제품들이 좋은데 그게 제가 아까 말한 딱 중간 가격대의 제품들이더라고요. 근데 그조차도 내가 소비를 해 봐야 아는 건데 그냥 단순히 '명품 가방 사는 건 사치야.'라고 하는 거는 또 내가 너무 경험해 보지 않고 섣불리 판단하는 거라고 생각을 한 게 제가 명품 가방을 많지는 않아요. 정말 한두 개 있는데 그거를 써 보고 느낀 게 확실히 제가 사 보기 전에는 몰랐던 그 마감새가 있고 그 브랜드만의 고유의 디자인이 있고 그리고 그 이미지가 잡혀 있으니까 그 가방이 갖고 있는 힘이 커서 그날의 코디에서 되게 큰 좀 포인트가 되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오마카세라든가 파인다이닝도 있잖아요. 저는 자주 가지는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귀한 손님을 대접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정말 누군가를 대접할 만한 가게 몇 곳을 아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자주 가는 가게가 있어요. 거기는 점심에 가면 퀄리티도 높고 양도 진짜 많은데 6만 원 정도의 이제 오마카세를 즐길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알아주면 내가 정말 귀한 손님들에게 마음을 전하거나 할 때도 그러니까 20 대에는 사실 그런 경험들이 많이 필요가 없는데요. 30 대가 되니까 그런 대접을 할 일들이 좀 왕왕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해본 또 비싼 소비로는 비즈니스를 제 돈 주고 타본 적이 있어요. 비즈니스라는 게 참 좋기는 합니다. 이 시간도 되게 많이 아껴 줘요. 왜냐하면 짐을 맡기는 과정도 빠르고 들어가는 과정도 빠르고 그리고 나와서 짐을 찾는 과정까지 빠르니까. 그리고 탔을 때도 이게 뭐 침대처럼 펴지니까 확실히 막 미국을 가거나 해도 이 피로도가 되게 덜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비즈니스는 출장을 갈 때 가끔 어떤 회사나 브랜드에서 태워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게 가장 가성비가 좋고 내 돈을 써서 내가 여행을 간다? 그렇다면 저는 그 비행을 하는 순간 동안에는 내가 조금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차라리 그 쓸 돈을 호텔에다가 투자를 해서 며칠 동안 편안하게 쾌적하게 자는 게 좀 더 가성비가 있다고 느꼈어요. 제가 돈이 엄청 많았다면 비즈니스도 타고 좋은 호텔도 갔겠지만 저는 그 정도의 예산은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비즈니스 타고 애매한 에어비앤비에서 내가 머물 거라면 차라리 내가 그냥 일반 이코노미를 타고 괜찮은 호텔에 머무는 게 '같은 돈을 써도 괜찮은 방법이 되겠다.' 근데 이것도 제가 써 보고 느낀 거고 그리고 그렇게 써 봐야 '내가 이거를 써도 되는 수준의 사람인가.' 이거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 수준이라는 단어가 좀 예민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거를 언제나 생각해 봐야 내가 내 수준에 맞는 합리적인 소비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항상 개인적으로 저의 수준을 가늠해 보는 편이에요. 근데 제가 비즈니스를 돈 주고 탈 수준이 아직 아니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내가 오히려 경험을 해 봐야 냉정하게 아낄 수도 있고 해 보기도 한다. 그렇게 저는 좋은 걸 써 보고 '아 이렇게까지 투자하는 건 오버스펙이네. 과하네.' 하면서 내려놓은 것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좋은 거에 대한 환상을 갖기보다는 기회가 된다면 경험을 해 보는 것도 되게 큰 배움이 되더라고요. 저는 정말 깨닫는 게 '비싸다고 다 좋은 게 아니다.'라는 거를 아니까 오히려 소비를 할 때 예전에는 '비싸니까 좋겠지.' 하면서 사서 실망한 게 많았는데 지금은 '내가 필요한 건 이거야.' 하면서 더 선택을 잘하게 되어서 좀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요. '좋은 걸 산다고 좋은 사람이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인데요. 제가 아까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좋은 장비를 갖고 있다고 그 사람이 그림을 잘 그리는 건 아니라고. 저는 그게 이제 아이패드 프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이패드 프로 막 좀 화면 큰 거 하고 용량 좀 넉넉하게 하면 거의 300만 원 정도 돼요. 정말 고사양의 맥북을 살 수 있는 그런 가격이죠. 저는 근데 사실 우리가 초심자일 때부터 그렇게 좋은 거를 사는 것도 어느 정도는 중요해요. 저는 특히나 그림을 그림에 있어서 종이만큼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종이가 아무리 비싸봤자 막 100만 원씩 하지는 않아요. 종이 정말 비싸도 좋은 종이 2만 원 정도면 사거든요. 2만 원에 한 2절지 사이즈인데 그거를 자르면 되게 많은 종이가 나와요. 한 그래도 A4 사이즈로 한 정확하진 않은데 아무튼 10 장은 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좋은 종이에 투자해 보는 거 요런 거는 경험이 되지만 처음부터 특히 유튜브를 시작할 때 과하게 장비에 투자를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게 하면 '내가 뭔가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제 유튜브 영상에서 인기 순으로 봤을 때 가장 인기 있는 영상들은 가장 낮은 사양의 장비들로 촬영한 영상이에요. 제가 다이소 미술 도구로 그림을 그리는 브이로그를 찍었는데 그게 이제 조회수가 200만 회가 넘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이폰 7으로 그냥 촬영을 한 거였어요. 그리고 그때는 제가 맥북이나 이런 것도 없어 가지고 그냥 LG 그램 그때는 저는 진짜 집이 좁았어서 따로 모니터도 없었거든요. 그 되게 작은 그 화면을 보면서 그걸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사례를 제가 직접 경험하다 보니까 저는 유튜버임에도 장비를 사는 데 있어서 되게 좀 보수적이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결국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메시지를 전하느냐, 이 메시지 안에 가치가 있느냐이지 그걸 뭘로 녹음했느냐, 뭘로 찍었느냐 이거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히려 본질에 내가 집중을 하다 보면은 저는 오히려 내가 좋은 장비를 샀을 때보다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내가 자꾸 소비로 제가 아까 말했던 것과 연결이 되는데 나의 결핍, 나의 부족함, 나의 어떤 미숙함을 채우려고 하다 보면 그게 그거를 채우는 제대로 된 방법과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안 채워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꾸 소비로 내가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좋은 사람이 됐을 때
그 물건이 필요할 때 그 물건을 사는 거. 저는 이게 맞는 소비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사고 싶은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9월 달에 이제 신혼집으로의 이사를 앞두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집은 그 집보다 작으니까 오히려 물건 사는 거를 좀 미뤄 두고 있어요. 근데 미뤄 두면서 느끼는 건 '거기 가서도 내가 크게 살 게 없다. 지금도 내가 사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크게 없구나.'라는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좀 소비의 유혹이 있을 때 있잖아요. '아 이 옷을 사면 뭔가 내가 멋쟁이가 될 것 같아. 아 이 펜을 사면 내가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아 내가 이 장비를 사면 영상을 잘 만들 것 같아.' 할 때마다 "정말 그렇니?"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되게 많은 것들이 바사삭 하면서 이 옷을 산다고 내가 멋있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멋있어지면 이 옷도 멋있어 보이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심플한 결론을 제가 좀 이야기를 드리자면 필요한 거를 필요할 때 사는 게 요즘엔 가장 큰 행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뭔가 큰 기대감에 고사양을 살 필요는 없고 점점 나에게 맞춰가면서 나도 그리고 물건도 같이 좋아지는 게 건강한 소비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남들에게 베푸는 건 아까운 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쓴 소비 중에 정말 잘못된 소비여서 뜯어 고치고 싶은 것들도 많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후회하지 않는 게 있다면요. 아니 어쩌면 '아 이걸 좀 더 써볼 걸.' 하는 게 있다면요. 저는 그게 '남들에게 베푸는 돈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선물을 사거나 밥을 사거나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하나하나 옛날에는 특히 돈이 좀 많이 아까웠었어요, 제가 여유가 없다 보니까. 근데 그게 다 쌓여서 다 더 큰 다정으로 제가 돈으로 살 수 없는 마음의 형태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런 댓글도 달려요. "이렇게 선물하는 거 좋은 선물하는 거 의미 없다. 사람들이 감사하지도 않아 한다. 그리고 좋은 선물 준다고 좋아할 사람이면 그런 관계 의미 없다." 이런 댓글들이 달리는데 근데 저는 반대로 남들이 저에게 선물을 줄 때도 저도 너무 행복했고 저도 누군가에게 선물할 때 그 사람의 행복함이 배가 되는 걸 보면서 이 행복의 총량이라는 게 남들과 무언가를 나눌 때 저는 그게 복사가 되고 제곱이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꼭 돈 주고 산 선물이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그냥 정말 집에 과일 선물이 많이 들어오거나 했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 동네에 사는 친구에게 그 과일을 나눈다거나 이 이야기를 저희 어머니께서 해 주신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진짜 공주 같은 분이에요. 그 과일을 엄청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과일을 좋아하는 저희 엄마가 아무리 내가 과일을 좋아해도 내가 그걸 다 먹으려고 하다 보면은 썩더라. 그러니까 과일은 오히려 신선하고 가장 맛있을 때 사람들이랑 나누는 게 더 좋더라. 그러면 그게 나중에 또 다른 과일이 돼서 나에게 돌아오더라. 이런 얘기를 해 주셔서 저도 다정을 제때 나누지 않으면 그것도 유통기한이 있어서 썩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마음이 가장 신선할 때 주는 거. 그게 진짜 행복을 극대화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지나고 보니까 마음을 나누는 게 다 낭비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항상 더 많이 제가 무언가를 받게 되고 행복하게 되는 계기였으니까요. 그래서 돈이 있을 때 물론 여유가 있을 때 한정이기는 하지만요. 주변에 많이 나누고 베푸셨으면 좋겠어요. 전 특히 동생들에게 요즘 많이 베풀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떠올려 보면 저한테 되게 잘해 준 언니들이 많았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배운 다정을 나도 알려주다 보면은 그 사람들이 또 동생들 밥 사주고 이게 선순환이 되고 이게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 쓴 돈은 돌이켜 봐도 가끔은 아까운 사람들도 있기는 했지만 제 삶의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아깝지 않은 오히려 뿌듯한 소비로 남더라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돈 낭비해 보고 깨달은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혹은 제 이야기에서도 공감되는 게 있다면 또 댓글에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또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의 영상을 보고 그림 그리기 혹은 그림을 배우는 것에 흥미가 생긴 분들은 더보기에 저의 그림 학습지 정보가 있으니까 이 내용도 가볍게 참고해 주세요. 아무튼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주제로 만나요. 안녕.